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산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주는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써주고 있고 좋은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요일 날 나왔던 전쟁 뉴스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많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흐름이 너무나 좋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조정 없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원전 관련된 호재들이 주가를 어떻게, 어디까지 더 끌어올려 줄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두산 외에도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우리 지수 모두 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전쟁은 꾸준히 있었죠. 자, 22년도에 러시아 전쟁 그리고 23년도에 이스라엘 전쟁 이때를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의 전쟁 상황이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고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차별적이 있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뉴스는 자,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수를 과거처럼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절대로 이 투자 생활 멈추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전주를 가지고 있고 아마 다른 분들 원전주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섹터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는 전쟁과 우리 개별 종목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대응을 잘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크게 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쟁을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 전부 다 그냥 한 귀로 흘려 듣지 말고 내 종목 하나만 보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 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써주고 있고 하락 마감은 하긴 했지만 자, 0.7% 하락 마감했죠. 실질적으로 종가는 0.2%였고요. 사실상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이렇게 0.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보면 자, 이 앞에 나왔던 신고가 장대 양봉이 있죠. 이날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3일선 중요한 3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거부터 이렇게 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자, 어떤 선을 타고 갔다고 말씀드렸죠? 3일선과 5일선을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반등 구간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자, 이날 21선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반등이 나오면서 11선을 타고 다시 한번 3일선과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때의 기준점을 보면 자, 21선, 3일선, 5일선, 11선, 3일선, 5일선, 다시 11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거겠죠. 자, 이 3일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이 5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당연히 이 11선이 되겠죠.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원전 대장주는 바로 이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틀 동안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자, 몇 프로냐? 자, 목요일날 24%를 급등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최고점 19%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40%가 넘는 급등을 했었고요. 자, 이때 고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최고점에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이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거의 최고점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정규장 종가에서는 15%가 넘는 마감을 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3%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3% 정도 하락이 나와서 12%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고점 이 라인을 아직도 훌쩍 넘겨 있는 이런 모습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조 대장주 BHI를 한번 살펴보면, 자, BHI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 주었습니다. 목요일날 최고 신고가를 썼지만 실제로 종가 마감으로는 최고가를 써주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이 양도지 캔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BHI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BH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동기 대비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는데 무려 320%가 넘어가는 이런 급등을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자, 원전주가 지금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수를 봐야겠죠. 자, 지금 원전주,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엄청 큰 실적주 성장주이기 이전에 수급주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당연히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하락을 했고 전세계 모든 글로벌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전부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자, 제가 지난번부터 제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제는 과거에 2년 전에 있었던 2차전지 에코프로의 광기를 다시 한번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원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장이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급을 살펴볼게요.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커다란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540만 주나 매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목요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 신고가를 만들었고, 다시 한번 더 큰 프로그램 매도 300만 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합에 가까운 마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금투, 투신, 기타금융 모두 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타 법인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강력한 주가를 이끌고 있는 건, 자, 광기의 일은 개미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자,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대차장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구를 보면, 자, 5월 15일부터 여기 보이시죠? 자, 5월 15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2200만 주부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됐죠? 약 200만 주 오히려 대차장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다 다시 팔고, 올라가다 다시 팔고, 올라가다 지금 다시 팔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오히려 늘려주고 있죠. 이 모습이 뭐냐? 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차라는 거는 즉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빌려왔다는 거죠. 자, 빌려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들은 저점에서 이걸 빌려서 고점이 되면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수익을 내서 이거를 현금화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이걸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가 돈을 버는 방법인데, 자, 모든 기관이나 외인들은 공매도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얘들이 돈을 벌 건데, 실제로 기관과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이 대차 잔고도 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자, 위로 갈 때는 현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내려갈 때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눌러도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무조건. 야, 무조건 좋다고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공매도를 쳐버렸는데 주가 끝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 공매도 세력들은 청산이 되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파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차 잔고를 늘려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쇼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과거 패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프로의 과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오르던 시기가 바로 23년도였죠. 자, 그 당시에, 자, 이 당시 이 구간, 엄청난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증권사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지금 요 정도 구간을 맥시멈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순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애널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죠.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이 연결이 되면서 자, 말 그대로 광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는 지금 이 자리를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리포트를 모두 다 쏟아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도 보세요. 자, 엄청나게 흔들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전체 글로벌 시황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고용지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성장 지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무너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동안 이렇게 한번 무너지는 시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때 야 저점이다 이제 또 매수할 기회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개인 주주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더 오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때가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들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찍어 누르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혁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3년 5년 투자를 해야 된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몰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300%나 더 급등을 하게 됐고 지금의 이 광기가 바로 두산과 원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각이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고 BHI 같은 경우도 320%가 넘는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호재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체코, 필리핀, 태국, 사우디, 중동, 유럽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원전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복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원전뿐입니까? 거기에다 가스 터빈도 있죠. 그리고 풍력도 있죠. 수소도 있죠. 담수화도 있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는 자, 모든 전 세계 지수가 1%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이나 모든 원전주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정확한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가 남아있겠죠. 자, 이 전쟁 관련 이슈가 과거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장과 세계 글로벌 지수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지수보다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원전주가 지수보다 계속적으로 강하게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위로 솟아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제부터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약간의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주식타짜훈련소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3천만원까지 저희 유튜브 수익금을 통해서 현금으로 시드머니를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되신다면 저희가 직접 브리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드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이 3천만원과 1억원의 수익은 100%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익 계좌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이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잠깐만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과거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억 130만 원의 수익 인증을 해주신 구독자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정말 너무나 간단하죠. 당첨만 되시면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이 로또와 같은 기회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010-7636-7846으로 로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최소한 100만원 이상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유일하게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조건 100만원 이상 갈 거라고 얘기 드리냐. 자, 그 모든 내용들이 자, 여기 리포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만든 거고, 이 증권사에서도 대표, 상무, 이사급들 최고위급만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리포트를 제가 힘겹게 빼갖고 온 그런 리포트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두산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언제쯤 시작이 되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앞으로 주가를 얼만큼 끌어줄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제 고작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5만원이에요. 이제 겨우 5만원이라고요. 그쵸? 그런데 앞으로 100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20배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100만원까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승아빠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좋은 회사고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구나 라고 내가 직접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는 것과 남의 얘기만 듣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나는 두산으로 정말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 010-7636-7846으로 리포트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자, 미국 원자력 발전 4배. 기존에 이 원자력 시장이 2,000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큰 원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더 추가적으로 4배나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웨스팅하우스, 오클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많은 원전 기업과 SMR 기업들이 미국에 있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뭐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얘들은 지금 현대 기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클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등 얘들은 SMR 기업이지만 모조리 두산과 계약을 했고 두산이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얘들한테 납품을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갑의 위치에 있고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 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얘들의 이 확장은 앞으로 두산에 엄청나게 기회가 될 거라는 거고, 실질적인 수주와 성장을 만들어줄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우리 다시 한번 원전을 사장시켜버리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부에서 밀고 있던 이 원전 사업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코 관련해서도 체코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민주당 정권 신재생 에너지 악재는 완전히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좋은 기사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발전 자회사 매각 검토. 자, 유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증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찌라시였지만 그래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발전 자회사 매각한다고 했죠. 지금 이게 약 4천조입니다. 그리고 1조 2천억 원은 3년 동안 필요한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 매각만 된다고 하면 1년치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2년치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매각 우선 대상자가 HD 현대입니다. 지금 얘들은 도크가 필요해요. 항만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발전소 위치가 항만 시설이 있는 곳이고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너무나 좋은 악재 소멸 뉴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베트남 9천억 원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 자, 베트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코가 2기가와트 요번에 체코 원전 수주했죠. 그런데 이게 26조였어요. 그죠? 그런데 베트남은 10기가와트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기가와트면 전체적으로 돈을 따져봤을 때 체코를 기준으로 하면 5배죠. 그럼 거의 130조 가까운 사업 규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는 거고요.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호재, 앞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악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악재는 유일하게 전쟁 하나 남아있습니다. 전쟁 하나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악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요건 뭐 악재 아닌 악재겠죠. 그럼 요건 일단 어차피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시할게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와 우리 지수가 엄청나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리고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급주인 두산도 함께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버텨줄지, 요게 관점이겠죠. 자, 이스라엘은 요번에 완전히 핵탄도 무기, 탄도 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완전히 이란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전쟁을 건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하마스가 9월 달에 이스라엘을 첫 번째 침공을 했죠. 이 당시는 종교전쟁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루어왔던 별거 아닌 종교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침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당시 어떻게 됐느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자, 이 당시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투했던 그때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달 동안 이렇게 개별 종목도 아닌 지수가 무려 20%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2달이 걸렸고요. 그러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인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지수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약한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 중국과 일본 이 3국이 모두 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인데 우리는 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상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건 우리나라는 괜히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모습을 볼게요.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탄핵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조정도 없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1% 하락은 했지만, 자,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 11선과 21선과 61선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그럼 이만큼 엄청나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수가 이 5일선까지 무너뜨린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 조정이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주가 되면 또 11선이 한 요만큼 올라올 거예요. 요만큼이나. 그럼 한 요만큼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럼 요 정도는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말로 그냥 좀 버티면 버틴다고 해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전쟁이 좀 더 심각하게 돼서 전체 글로벌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함께 동반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23년도라고 하면 한 이만큼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중을 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뉴스로 가서, 자,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자, 이란은 핵 과학자 9명과 정규군 가장대장 참모총장급 1, 2위 군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란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도 피해고 수모도 수모기 때문에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란 탄도미사일 150발 보복, 그리고 IAEA 핵시설 방사능 오염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은 이러한 대응을 했어요. 첫 번째 핵시설 타격을 공격을 받고 드론 고작 100대를 가지고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뉴스 처음에 듣고서 저 솔직히 되게 웃었습니다. 이런 타격감 1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왜 보복을 하냐.
이제 완전히 보복할 힘도 없는 그런 애들이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죠. 이제 남아있는 건 정규군밖에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던 이 대리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보복조차 못하는 바보 멍청이 이란이 됐나 생각을 했는데 2차적으로 탄도미사일을 150발이나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탄도미사일이고 이 방사능 오염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탄도미사일에 우라늄만 꽂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핵시설을 타격당했는데 처음에는 방사능 수치 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방사능 수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상대 진영에 핵 무기를 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핵 정쟁에 가까운 모습의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뉴스에서 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일반 미사일이나 드론 뭐 한 500대 1000대 보냈어도 상관없어요. 이 탄도미사일만 아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 핵시설 오염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간 없었던 이 핵 관련 전쟁이 나온 거고, 기존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보다는 양상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앞으로 이 전쟁은 지속적으로 최소한 2주에서 완전히 핵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서로 계속적인 보복전을 할 겁니다. 지금 확률적으로는 지금 가장 강한 섹터가 지금 원전주와 조선주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섹터는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얘들 둘이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얘도 무너지면 안 되고 얘도 무너지면 안 돼요. 둘 다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들 뭐 로봇이나 AI, 반도체 얘들은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데 얘들만은 절대로 버텨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지수가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한전 기술을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뉴스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교육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중요한 부분 탄도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없었다고 하면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들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줄지 월요일부터 장 움직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인 내용들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대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대장이 한전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한전 기술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준가 말씀드릴게요. 기준가는 두 가지 잡을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작게 잡는다 하시면 이날의 고가 아니면 이날의 시가, 이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도 한 3%에서 6% 정도 지금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 기준가로 대응해서 만약에 그냥 위로 치솟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무너지는 걸 기다린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를 한다고 하면 손실이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익도 많이 감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나는 최대한 높은 곳에서 고점 매도 대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재매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010-7636-7846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최고가 매도를 해서 그리고 최저점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매매 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황과 그리고 뉴스 전체적인 설명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도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선물이 있어서 요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전쟁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죠. 30% 상한가가 3종목이나 있고요. 20%대, 10%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종목들이 뭐냐면 전부 다 전쟁 관련주예요. 그러면 전쟁 절대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란 거예요. 모든 수급이 다 이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놀아야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여기 전쟁주를 통해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최소한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벌써 20% 30%나 급등을 했고 월요일날 막 갭상승하면 30% 40%가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러다 물리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정확하게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전쟁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크게 수익 원하시는 분들, 단타 한번 제대로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636-7846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최소한 5%에서 30% 수익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단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식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기업 하나를 더 인수합병하고 3년 안에 생산 판매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합병된 레인보우는 1500%나 급등을 했고요. 제가 드릴 이 종목 삼성의 생산을 담당하게 될 그런 종목이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상 목표 600에서 1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뉴스에서 합병이 되었다고 떴을 땐 최소한 5연상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도 힘들 거고요.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기 위해선 반드시 선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떻죠? 전쟁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5에서 10%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최적의 기회라는 거예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 이렇게 큰 수익 원하시는 분들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